안녕하세요. 꿈장TV의 이수경입니다. 네, 지금 시간은요, 제가 다중지능 아이들의 숨겨진 재능을 찾아라라고 정해봤습니다. 먼저 주제를 말씀드리기 이전에요, 제가 지난 일주일 동안 아마 영상을 좀 못 찍었어요. 일주일 남짓 정도 되죠. 열흘 정도를. 전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간, 또 변화되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무실도 1차적으로 좀 옮기게 됐고, 그 다음에 좀 새롭게 프로젝트 한 2가지를 맡게 되다 보니까 그쪽 관계자분들하고 잦은 미팅, 그 다음에 프로그램 자료 정리, 그 다음에 또 방학이 끝 무렵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코칭하는 아이들 좀 정리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여유가 없고,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도 좀 있었고, 그러다 보니 마음 편하게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러다 하루 이틀 좀 안 찍게 됐고, 그래서 좀 방학도 끝나고 프로그램 정리 좀 하고 난 다음에 해야지라고 하는 시간이 바로 지금부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유튜브 영상을 찍은 지 이제 아직 2달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7월 한 4일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이제 초심의 약속은 뭐였죠? 매일매일 한 편씩 찍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걸 지난주에 좀 깼습니다.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게을러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저 나름대로 이제 일적인 부분이 굉장히 좀 바빴던 시간, 그리고 변화가 좀 많았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편의 영상이 10분 남짓 짧은 시간일 수 있지만, 저에게는 주제를 선정하고 이 부분을 다시 좀 정리하고, 그래서 카메라 찍고 이렇게 편집까지는 제가 잘하지는 않지만, 그렇게 하면서 올리기까지가 아직은 저한테 이렇게 익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고민하게 되고 또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빨리 좀 이 유튜브 영상이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평상시 일상도 좀 많이 올리고 그러는 날도 올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지금은 정말 이 영상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부모층일 거고, 또 이제 소통을 좀 필요로 하시는 그런 분들이 를 위한 영상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러한 영상의 주제를 좀 궁금해 하시는 주제들을 좀 중심으로 제가 지금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 한 100여 편 정도를 올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제가 좀 접촉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근데 이제 지금 영상이 올라간 거는 한 30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보다 좀 열심히 100편 정도는 다양한 주제, 궁금한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10분 남짓 영상을 계속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단순히 강의만 하는 강사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부모님들이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까지도 같이 이렇게 좀 연결해 줬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강의를 오랫동안 하면서 강의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동기부여는 받으세요. 나도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되겠다. 근데 그 다음 how to, 어떻게 해야 될지가 굉장히 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못 지고, 또 그럴 수밖에 없던 게 강의를 하는 강사이다 보니까 그 부분까지 제가 챙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면서도 늘 아쉬움이 많았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나씩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강의만이 아닌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면 정말 실질적으로 방법적으로 어떻게 훈련해서 바꿀 수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제가 컨설팅, 설계를 해드릴 수 있게끔 하나씩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 아마 더 많은 좋은 모습으로 아마 우리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본론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시간 주제는요, 다중지능 아이의 숨겨진 강점을 찾아라 라고 정했습니다. 거기에 소주제로는 다중지능 개발은 부모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주제는요, 무엇보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요즘은 창조 시대잖아요. 정말 다양성이 중요한 시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단순한 지능, IQ 같은 지능으로만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중지능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이제 지능 그랬을 때 믿고 의지했던, 선호했던 IQ는요, 1905년 알프레드 비네가 정신 지체아들을 판별하기, 그러니까 구분하기 위해, 선별하기 위해서 개발한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고 이 부분은 이제 정신 지체아를 기준을 그러니까 판별하기 위한 거다 보니까 주로 이제 측정했던 부분이 바로 언어력, 그러니까 언어 부분과 수학 부분, 그다음에 공간력 이런 부분들 세 가지. 그러니까 우리가 학습 능력으로 봐서는 이해력, 기억력, 추리력, 계산력 정도로 측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 1905년 시대는 우리 전 세계적으로 산업사회였고요. 그런 산업사회는 정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죠?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신속함, 정확성, 효율성 이런 부분이 사회적으로 요구를 했고, 그거를 판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IQ의 측정은 굉장히 신뢰하기가 높은 그러한 도구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준 자체가 100을 기준으로 해서 좀 어린 아이가 어려운 문제를 풀었다, 뭐 그렇다라면은 뭐 100을 기준으로 150, 160까지 해서 그런 아이들은 뭐 천재다 뭐 이렇게까지 했겠죠. 근데 이 IQ의 또 하나의 또 단점은 유아 시기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 9세 이상으로 기준을 뒀고요. 그다음에 60문제를 45분 안에 풀어낼 수 있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측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네, 시대가 바뀌었고 그 시대는 당연히 산업사회다 보니 말 그대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이해력, 추리력, 계산력 이런 부분들을 요구했고 신속성, 정확성, 효율성을 필요로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그 IQ가 신뢰성이 높았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네. 4차 산업혁명 시대, 인공지능 시대, 그러니까 이제 인간과 로봇이 공존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사회에 각광을 받던 그러한 능력은 이제는 더 이상의 인간의 능력이 아니다라고 지금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고, 사회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창조 시대예요. 창조 시대에 필요한 거는 뭐죠? 예, 다양성과 문제 해결력, 예, 그렇죠. 창조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IQ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바로 이 다중지능이에요. 이 지금 다중지능은 미국의 하워드 가드너 박사, 하버드 대학의 하드너 가드너 박사가 1983년 자기 책 마음의 틀에서 처음으로 이제 이 이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올 때는요, 8가지 지능이 아니라 7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러다 이제 자연 친화 지능이 들어가면서 8가지로 지금 지능을 구분했다라는 거. 그래서 그 지금 8가지는 뭐죠? 아마 많이들 알고 있으실 거예요. 언어 지능, 그다음에 논리 수학 지능, 그다음에 음악 지능, 신체 지능, 공간 지능, 그다음에 자연 지능, 그다음에 자기 이해, 쉽게 말해서 자기 성찰 지능, 그다음에 인간 친화 지능, 대인관계 지능, 이렇게 8가지로 지능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IQ와 같은 인지적인 지적 능력이 아닌 다양한 능력을 통해서 강점을 있다. 근데 그 강점은 이 8가지 중에 한두 가지가, 두세 가지는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강점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그리고 이 강점을 제대로 개발해서 활용하는 학습을 계속 한다라면은 약점까지도 어떻게 어느 정도 끌어올릴 수 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는 그 지능의 강점 지능에 맞는 학습법을 통해서 아이들의 전인 교육을 함께 도모하자라는 게 바로 이 이론의 가장 큰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을 발견해서 그 강점을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점을 먼저 관찰을 하고 난 다음에 이걸 그냥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게 계속적으로 뭐예요? 발달할 수 있게끔 환경적인 걸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작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을 해주다 보면은 뭐가 돼요? 영재가 되고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약점 기능까지도 보완돼서 어떻게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가 정말 필요로 하는 지능 지수의 평가 툴이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머리가 좋다 나쁘다를 빨리 판단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렇지만 이 부분은 내 아이가 어떤 걸 할 때 가장 흥미를 갖고 재미를 갖고 접근을 하느냐, 그리고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워하느냐, 이게 바로 그 아이의 강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점을 잘 관찰해서 그 강점을 개발시켜주는 학습법으로 아이를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정말 아이는 놀라운 잠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창조 시대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로 이 다중지능이다라는 거. 그래서 내 아이의 강점이, 제가 이제 일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 아이가 신체 지능이 굉장히 높아요. 강점으로 나왔어요. 근데 음악 지능은 굉장히 약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신체 지능만 개발시킬 것이냐?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린 시기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올려놔 줘야 된다. 그러면 음악 지능을 개발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기 싫은 피아노를 억지로 앉아서 치라고 한다고 과연 이 아이가 음악 지능이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아이는 신체 지능이 월등히 높다, 강점이다. 그러면 이 강점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가 아닌 북이나 드럼, 이렇게 뭔가 신체를 같이 쓸 수 있는 그러한 음악 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체 지능을 활용해서 음악까지도 올려줄 수 있는, 이게 바로 다중지능 이론을 토대로 한 학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은 무엇을 해줘야 된다? 네, 내 아이를 관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관찰을 하시고 그 관찰의 토대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시켜주는 거죠. 내 아이한테 맞는 학습법을 적용시켜야 한다. 그래서 누구를 따라하고 누가 좋다 예전처럼 그러한 식의 훈련법이 아닌 내 아이에게 맞는 맞춤형의 훈련을 시켜줘야 된다.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이 다중지능 검사, 표준화된 검사, 그러니까 요즘 뭐 지문 이런 거 막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표준화된 검사는 별로 비싸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검사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내 아이의 강점을 알고, 그다음에 내 아이의 약점을 알고 이해해서 내 아이의 강점에 맞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먼저 내 아이의 강점을 관찰을 통해서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거를 꾸준히 관리시켜 주다 보면 내 아이는 성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거를 줄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시간 다중지능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